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신소유공학부의 강희민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메디컬 신소재 융합공학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 디그리가 올해 2026년에 새로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의가 여러 학생들한테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 것을 이렇게 비디오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학부생 기준으로 마이크로 디그리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신소재 공학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이나 혹은 대학원이나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메디컬 신소재 융합공학 마이크로 디그리는 이름을 보면 신소재랑 메디컬이랑 융합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합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가 주관을 하고, 그리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참여를 하는 형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걸 시작하게 된 것은 일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제 공과대학을 통해 가지고 요청하게 되어서 이제 신소재공학부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메디컬 신소재 융합공학 마이크로 디그리가 어떤 연구 분야가 연결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기업 진로가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전공을 했을 때 또 대기업이나 국가연구소나 이렇게 어떤 진로가 있을지 연결됐고,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디컬 신소재 융합공학 마이크로 디그리를 보면 저희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웹사이트에 이 내용들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 중에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일단 신소재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소재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때 금속, 세라믹, 반도체, 고분자, 나노 소재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재는 굉장히 넓은 분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상생활이나 아니면은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소재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이 신소재들은 요 다양한 5가지의 신소재들이 모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데, 그것이 전자 쪽에 쓸 수 있고, 그리고 광학 쪽이나 아니면 에너지 쪽이나, 그리고 금속 쪽이나 철강 쪽이나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소재들이 지금 생명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바이오 소재로 모두 다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용을 여러분들이 바이오 소재로도 할 수 있다, 이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속, 세라믹, 반도체, 고분자, 나노 소재, 이런 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기초 교과목이 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 바이오신 소재가 금속 세라믹 소재가 바이오신 소재로 쓰일 수 있는 예입니다. 이것도 보면 이제 수술하는 이제 무릎이나 환자들 다쳤을 때 수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인공 관절이나 세라믹 골 시멘트 등이 이제 바이오 소재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속 구조체, 그리고 세라믹 관절면으로 구성되는 인공 고관절용 바이오 소재, 이런 것들도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이나 세라믹 등이 이제 바이오 소재로 쓰일 수 있는 예고요. 그 다음에는 반도체도 바이오 소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속 생체 정보를 그 전기신호로 분석하는 이런 랩온어칩 바이오 소재나, 그리고 인체 내 신호를 전기신호로 감지하는 피부형 AI 반도체, 바이오 센서, 이런 것들도 이제 반도체 소재들이 또 융합을 해가지고 바이오 시스템에 적용되는 바이오 소재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분자도 굉장히 많이 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프린팅, 예를 들어서 3D 프린팅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조직 재생, 이제 환자의 어떤 생체 구조를 모방을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이제 또 소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전 형성 억제나 이렇게 혈관이나 실제로 몸 안에서 어떤 치유할 수 있고, 이런 인공 혈관용 이런 고분자 소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다시피 저희 코비드-19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코비드-19 백신을 맞았을 겁니다. 그때 누적 생산량이 112억 회를 돌파했으니 지금 뭐 지구의 인구보다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때 mRNA라는 이런 바이오 분자들을 사용을 했는데 그때 요 바이오 분자를 전달체로 사용한 것들이 지질 나노 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질 나노 입자들을 재료공학, 신소유공학자들이 합성을 하고 거기에 생명공학자가 만든 이런 바이오 분자를 같이 합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백신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소재공학에서 이런 신소재가 나노 소재로 백신 전달체로 쓰이는 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많이 쓰이는 것들은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그런 소재들, 나노 소재, 그리고 세포 병원체 제어로 재생 치료하는 이런 나노 소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디그리를 만들었을 때 일단 이런 것들이 해외의 여러 가지 이제 대학들의 예를 저희가 좀 참고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좋은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을 할까? 저희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MIT랑 이제 하버드 이렇게 거의 붙어 있죠. 이제 보스턴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협업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런 공대와 의대 아주 좋은 이런 시너지가 일으키는 이런 교육을 하고 실제로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리노이나 이제 칼 헬스 시스템 다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까워가지고 가까운 이제 그 공대 의대끼리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시너지 역할을 하는 예고요. 마찬가지로 버클리,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에 있으니까 UC 샌프란시스코랑 같이 이쪽에 이제 바이오 의대 쪽이 좋은데 공대 쪽이 좋은 이제 버클리와 함께 이렇게 또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지아텍이나 에모리 이것도 같이 이제 융합 교육을 하는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예들을 해외의 대학들의 예들을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저희 시스템에 이제 접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저희가 학생들의 수요가 어떨까?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할까?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작년에 2025년에 말에 신소유공학부 포함해서 공대 학부생들을 전체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소재 분야에서는 공학 기초 그리고 과학, 바이오 소재, 바이오 약물 전달 소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관심이 있다. 이제 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때 설문조사에 답했던 학생들의 93% 아무래도 설문조사를 좀 이쪽 그 메디컬 신소재나 그 메디컬 쪽에 조금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아마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응답한 학생들이 이제 93%가 이제 이런 마이크로 디그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신소유공학부는 여러 이제 공과대학에 여러 학부들이 있는데 그때 또 많은 수가 좀 관심이 있다. 이 융합 연구에 그렇게 또 답하게 되었고 또한 이 답한 학생 중에 공대의대 이제 융합 연구 필요성은 5점쯤에 4.38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이런 필요성과 관심을 좀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건 공과대학 중심으로 신소유공학부의 수요조사 결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의과대학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의과대학 학생들한테 공대랑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그때 거의 응답 정도가 이런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나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학생들도 거의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일단은 메디컬 신소재 쪽으로 이 분야를 얘기하면 그 신소재의 일단 설계 원리, 어떤 융합적 이해를 가르치는 이제 기초 과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소재 설계를 생명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 생명 시스템에 유용한 어떤 소재를 어떻게 디자인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소유 공학
자들의 관심사이고 그 중요한 역할인데, 그때 그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이런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식이 생명 시스템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이 어떤 생명 시스템에 아직도 뭐 어떤 질병이나 치료가 안 됐다든가 어떤 필요성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소재를 설계해 가지고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결국에 이렇게 합쳐지면 이런 것들이 바이오 소재의 응용과 이제 산업 활용 이런 것들이 쓸 수 있다. 그리고 각각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은 저희가 신소유공학부 교과목도 15학점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의예과 교과목도 10학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신소유공학부 학생들이든 의과대학 학생들이든 모두 최소 여기서 합해가지고 12학점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이클 디그리를 수여를 하고요. 그때 이제 신소유공학부 교과목에서는 이 12학점 중에 9학점 이상 이수를 하고 의예과 교과목은 3학점 이상 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다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소유공학부는 이 과목들이 모두 전공 선택입니다. 전공 선택. 그래서 학생들이 이 과목들을 꼭 듣지 않아도 되는데 관심이 있으면 이 과목들을 선택하게 되면 이 안에서 9학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의예과 과목들은 이런 기초 생명 시스템의 기초 지식에 대한 가르치는 이제 과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의과대학 학생들한테 모두 필수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학생들은 사실은 이 과목들을 모두 다 듣습니다. 모두 다 들으니까 그러면 의예과 학생들은 의예과 과목들을 선택해서 듣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이게 서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의과대학 학생들은 그래도 워낙 기초 과목들을 많이 들으니까 이 중에서 3학점은 들은 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의예과 학생들은 신소유공학부의 선택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해야 되고 신소재공학부 학생들도 신소유공학부 선택 과목 15학점 중에 9학점을 이수하고 나머지 3학점 이상의 의예과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과 필수 때문에 이렇게 밸런스가 9학점, 3학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1학년 때는 일단 대부분 의과대학의 기초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학 기초연구원 그리고 분자생물학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2학년, 3학년에 해당되는 건 의과대학에서는 세포생물학 그리고 생화학 같은 것들이 있고 신소재공학부에서는 유기재료화학, 바이오재료개론 그리고 유기재료개론 그리고 분자바이오소재 그리고 메디컬 나노공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1학점짜리 의과대학 그리고 이게 3학점, 3학점, 3학점 해가지고 3학점, 3학점, 3학점 해가지고 토탈 이제 의대는 10학점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소유공학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과목 해가지고 각각 3학점씩 해서 15학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성적을 아무래도 성적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의예과 과목이 있으면 신소유공학부 학생들은 신소유공학부 과목에 대해서 친숙하기 때문에 아마 잘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의예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신소유공학이 좀 어려우니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의예과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 학생들한테 아무래도 많이 들으니까 더 유리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신소유공학부 학생들한테 좀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의예과 과목은 신소유공학부 학생과 의예과 과목을 의예과 학생들을 따로 나눠가지고 따로 성적을 이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소유공학부에 있는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예과 학생들이랑 신소유공학부 학생들이랑 따로 이렇게 분반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따로 나온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또 마침 이런 마이크로 디그리를 저희가 만들면서 고려대학교에서 이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라고 이런 그 국가 사업을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이제 재원들을 저희가 서포트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부 이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자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좀 수여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뭐 신소재 의대 그리고 학부연구생 공동연구 지원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내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7년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부 융합 전공 이렇게 해가지고 제2전공해서 공대의대 같이 개설하는 것도 저희가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대학원도 마찬가지로 공동 연구를 하는 것들을 좀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신소공학부 웹사이트에 이런 내용들이 좀 이제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 마이크로 디그리는 신소공학부 1, 2, 3, 4학년 누구나 다 학년에 관계없이 시작을 할 수 있고 이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성적 증명서에 나중에 졸업하고 학부 성적 증명서에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제 이수한 사실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따로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증도 발급합니다. 그리고 학과별 성적도 이제 부여를 하는데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소공학부 과목과 의예과 과목은 각각 학생들이 따로 성적 부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 이수 과목, 학점 인정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로 디그리 개설하기 전에 또 수업 들은 것들도 모두 다 이제 인정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전공 선택 학점 인정을 할 때 그때 이 결국에는 신소공학부 학생들이 이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하는 학생에 한해서 의예과 과목들을 요 4과목들이 지금 10학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과목들을 신소공학부 학생들이 듣게 되면 이 과목들이 신소재공학부 전공 선택 교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 또한 저희가 고려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추진 중이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있는 학생들은 이 신옥신 선생님 의과대학 쪽인데 이쪽에 이제 문의를 하고 그러면은 이 전체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결국 마이크로 디그리를 하면 이제 이수 후에 진로나 연구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봤을 때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코비드-19 팬데믹을 종료한 데는 mRNA 백신 전달체로서 이제 지진 나노 신소재가 굉장히 개발된 것이 결정적이었고 또 100세 고령화 시대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AI 기반이나 설계나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융합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그 메디컬과 결국 신소재가 융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바이오 신소재 공학자로서 이제 여러 이런 분야에 이제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 보면은 바이오 소재 관련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바이오 소재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생체에 쓰일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친생체 소재로 쓰이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 몸에 안전한 소재들이라면 환경에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오염되면 환경을 통해서 오염된 거를 저희 인간들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친환경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친생체 소재들은 이런 바이오 소재들은 결국 친환경 소재로도 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를 봤을 때 크게 보면은 이런 바이오 쪽, 메디컬 쪽뿐만이 아니라 그 친환경 쪽으로 재활용 쪽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크게 이제 4가지로 간단하게 나누면 그래서 생체 신호 감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이나 그리고 의료 및 진단 기기용 기능성 소재 그리고 바이오 기반 재활용 친환경 소재 그리고 생체 상호작용 기반 의료 또 미용 바이오 소재 요즘에는 또 미용들이 이제 의료 쪽으로 또 같이 연결돼서 이제 같이 이제 더 이제 진화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재료개발 직무에서 이제 여기서 이런 모바일 기기나 TV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부품 구성을 할 때 실제로 친환경, 재활용, 바이오 이런 소재들을 많이 씁니다. 재활용, 생분해 소재, 친환경.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나 이렇게 또 진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이런 화학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친환경, 저탄소 소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분해성 소재나 이런 것들을 진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이 결국 이제 다 좀 전통적인 이런 현대장처에서 다뤘던 것들은 아니지만 최근에 워낙 이제 100세 고령화 시대나 그리고 바이오 쪽이나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한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국 다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접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장차도 이렇게 내장재, 다양한 이제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금속이나 있는데, 이때 재활용 소재나 이런 천연, 바이오 소재를 이제, 일부분 또 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 소재 중에, 토탈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까지는 재활용 소재를 써야 된다. 이런 규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에는 또 환경을 위한다는 건 또 결국 인간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소재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이런 진로를 진출할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이제 자회사인데 그 바이오 플라스틱 이쪽에서도 이제 진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미용 쪽인데 아모르퍼시픽이면 일단 화장품 회사라고 있는데 화장품이 이제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의료 쪽으로, 피부 의료 쪽으로 좀 더 진화하면서 이런 최첨단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품을 넘어서 이제 의료 미용 쪽으로도 이제 많이 개발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도 여러분 진출할 수도 있고, 이런 오스테인 임플란트나 이런 바이오 이제 치아 쪽인데, 치아 임플란트나 치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인데, 이때 또 보면은 이제 개발자 맨 앞에 고분자 신소재 재료공학자가 결국에는 이런 신소재 공학자들이 이런 분야에도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진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LG생활건강 이런 신소재, 신재영, 그리고 신소재공학, 고분자, 그리고 의료미용, 아까 이제 얘기했던 어플리케이션이랑 비슷한데 이제 그런 얘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또 진로 및 연구 분야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오 소재 관련해서 아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원이나 뭐 학계 연구소 또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소재공학부나 의과대학 관련 연구실로 여러분들이 석박사 과정도 진학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된 이제 공부나 연구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석박사 학위 후에 결국에는 소재 화학 바이오 이제 굉장히 이게 다학제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다학제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련 굉장히 다양한 학과에 어떤 뭐 학계나 그리고 아니면은 동일 분야의 이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으로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을 일단 예를 한 9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예를 간단히 보면요. 이 키스트 고려대학교에 바로 근처에 있는 굉장히 가까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또 바이오 메디컬 융합연구본부에서 실제로 생체 소재나 의학 소재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도 약물 전달이나 기능성 복합 소재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또한 이런 나노바이오 센서 팀이나 이런 것들 연구를 하고 있고, 한국 이 재료에 특화된 국가 정부 출연 연구소인 이제 한국재료연구원 또 이제 바이오헬스 연구본부가 그 안에서 뭐 진단이나 나노 소재, 바이오 소재, 치료, 진단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세라믹 기술원에도 주로 이제 세라믹 소재겠죠. 세라믹 소재들이 이런 임플란트 쪽이나 경조직 대체 이런 임플란트, 세라믹 소재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에서도 진단 센서나 바이오 융복합 이런 기계 기술 이런데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도 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해가지고 3D 프린팅 바이오 임플란트 그리고 공정 설계 그리고 생체 의료용 이런 고강도 티타늄 소재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또 바이오 쪽으로 연관이 되니까 여기서도 이제 바이오 나노 연구센터 해가지고 이런 소재, 바이오 센서나 이제 이미지용 나노 소재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또 바이오 화학 소재 그리고 친환경 신물질 연구 이런 다양한 것들을 재활용 소재나 이런 것들을 또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 그 메디컬 신소재 융합공학 마이크로 디그리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저의 설명이 좀 도움이 됐고 그 학생들의 나중에 진로 선택이나 폭을 넓히고 여러분들이 한테 다양한 기회가 있다는 거, 신소재공학부 학생으로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면서 학교 생활이나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과 연구하는 거 잘 앞으로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